마술피리 만파식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 제31대 신문왕 때 동해 앞바다에 나타난 작은 섬이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하였다. 왕이 바다로 나가자 용이 나타나 섬에 있는 두 개의 대나무가 합쳐질 때 그것을 베어 피리를 만들라고 하고 왕은 피리를 만들어 만파식적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기이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왕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폐하 어인 일로 찾으셨사옵니까? 이찬 문영이 대표로 말했다. 내일이 경들을 부른 것은 선왕이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하였으나 신라, 백제, 고구려 백성들이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백제와 고구려의 왕족과 귀족의 후예들은 백제와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각지에서 크고 작은 반란들을 일으키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거기다가 대외적으로는 남쪽으로 왜구가 끊임없이 침략해오고 당나라도 언제 우리를 침략해올지 알 수 없으니 짐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려. 통일된 나라답게 백성이 화합을 이루고 변방의 안정을 찾아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소이다만 어찌 방도가 없겠소. 이찬 문영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선왕이신 문무왕께서는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하여 동해에 묻어다오. 그러면 내가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도 신라를 걱정하며 떠나신 게지요. 그리고 폐하는 그 뜻을 기리어 동해바다에 능을 만드셨지요. 바다 속에 바위를 다듬고 그곳에 문무왕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이 수중 무덤을 백성들은 대왕암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왕 때 짓기 시작한 절도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사옵니까? 신문왕은 이찬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계속하거라. 폐하 세 가지 밑밥이 깔렸습니다. 첫째, 바다의 용이 되겠다고 하신 문무왕의 유언과 둘째, 문무왕의 유골을 모신 대왕암. 셋째, 밑밥이라니. 신문왕은 아직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찬을 바라보았다. 참, 그건 그렇고 폐하 절의 이름은 지으셨는지요? 감은사로 하겠네. 감은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보답한다는 뜻일세. 셋째는 감은사. 이 세 가지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통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리저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무대왕이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켜주고 있으니 안심하고 살아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통일 신라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미 하는 내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폐하의 역할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말이냐? 지금 반란이며 재난으로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폐하께서 그런 것들을 물리칠 비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폐하께서는 어릴 적부터 피리 부는 걸 좋아하시고 자라셨으니 폐하께서 피리를 불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옆에서 듣던 파진찬 상관과 대하찬 지상이 옳고구나. 하고 박수를 쳤다. 폐하, 그럼 제가 이야기를 지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폐하를 믿고 따를 이야기를요. 이찬 문영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문왕께서 감은사절을 완공하여 백성들의 화합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칠 즈음에 신하 한 명이 뛰어와서는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왕암 부근의 바다에 작은 산 하나가 둥둥 떠 있습니다. 신문왕이 서둘러 대왕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하의 말대로 바다에 작은 산 하나가 떠 있었는데 그 산에는 대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에 있던 대나무들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신문왕이 놀라 점을 쳐보게 하였습니다. 폐하 점괘가 나왔습니다. 신문왕이 긴장하며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하, 돌아가신 문무대왕께서 바다의 용이 되셔서 신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김유신 장군께서도 문무대왕 곁에 함께 계시면서 신라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라는 평화로울 것입니다. 신문왕은 기뻐서 입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한시름 놓이는구나. 폐하, 문무대왕과 김유신 장군께서 폐하의 마음을 헤아려고 선물을 보내실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구나. 오늘은 이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겠구나. 신문왕은 대왕암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더니 그 파도 속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폐하, 저는 문무대왕님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용이 말했습니다. 문무대왕님께서 폐하께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용은 신문왕에게 옥으로 만든 띠를 주었습니다. 이 옥띠는 문무대왕님과 김유신 장군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문무대왕님과 김유신 장군님은 바닷속에서 큰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켜주고 계신답니다. 이 옥띠를 차고 계시면 폐하께서는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너무도 놀란 신문왕이 감격스러워하며
옥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 산에 있는 대나무는 반으로 갈라졌다가 밤이 되면 다시 하나로 합해집니다. 폐하께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신다면 백성들은 서로 화합할 것입니다. 신문왕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피리는 나라를 평화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나라의 질병과 전쟁도 막아줄 터이니 그 피리로 나라를 잘 다스리소서. 이 말을 남기며 용은 사라졌습니다. 용의 말뜻을 찬찬히 되짚어 보던 신문왕이 소리쳤습니다. 서둘러라. 이 산은 해가 뜨면 또다시 반으로 갈라지고 대나무도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지금 당장 대나무를 베어 배에 실어라. 신하들이 재빨리 대나무를 베어 배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산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지더니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대골로 돌아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며칠 후 대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홍수가 날까 걱정이 된 신문왕은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환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가뭄이 들 때에 피리를 불면 비를 뿌려주었습니다. 모든 근심을 잠재우는 신기한 피리였습니다. 여기에 감탄한 신문왕은 피리의 이름을 만파식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후 통일신라는 만파식적으로 평온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파식적 이야기는 만들어져 입으로 입으로 퍼져나가 통일신라가 평온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복의 이참분영 정말 잘 지었었어.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신라는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앞으로 이참보다는 소설가가 어떻소? 폐하 과찬이십니다. 신라 도부모에게 효도한 김대성 설화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32대 효소왕 시절이다. 경주 모량리에 한 여인이 살았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이마가 넓기를 성과 같아서 대성이라 이름 지었다. 대성의 집은 가난하여 대성의 어머니가 모량리에서 제일 부자인 보간의 집에 하녀로 일하며 논일이고 밭일이고 마다하지 않고 일했다. 대성이 자라 어머니를 따라 보간의 집을 드나들며 심부름도 하고 나무도 하고 농사일도 하였다. 어렸을 적부터 대성을 지켜본 보간은 대성에게 지금껏 너를 지켜본 바 부지런하기가 너를 따를 자 없겠구나. 내 너를 기특하게 여겨반 몇 도랑을 떼어줄 터이니 그 밭에 농사를 지어 오라. 어르신 참말로 고맙습니다. 대성은 너무도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밭농사를 한다고 더욱 일찍 일어나 일하고 더 늦게 잠들었다. 어느 날이었다. 하나를 시주하시면 나중에 만배의 복을 얻으실 것이옵니다. 대성이 보간의 집에서 자비를 하고 있는데 스님이 보간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대성은 스님의 말에 깨달음을 얻어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하나를 시주하면 만배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시주할 만한 게 없지 않느냐? 어머니 저 밭을 시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대성은 그 스님을 찾아가 밭을 시주하겠노라고 말했다. 전 재산을 시주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혼복을 받으실게요. 스님이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시주를 하고 얼마 안 있어 대성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날 밤이었다. 재상 벼슬을 하던 김문양이라는 사람이 밤하늘을 보고 있는데 김문양,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라는 아이가 내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깜짝 놀란 김문양은 다음 날 모량리로 하인을 보냈다. 대감마님, 모량리에 김대성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젯밤에 죽었다고 하옵니다. 무엇이? 그젯밤이라. 그젯밤이라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던 그 밤이었다. 그리고 김문양의 부인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10달 뒤 산달이 되어 남자아이를 낳았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왼손 주먹을 쥐고 있어 아기의 손을 펴보려고 하여도 펴지지 않았다. 일주일 뒤 아기가 스스로 주먹을 펴니 손에 작은 금붙이가 있어 살펴보니 김대성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김문양은 하늘에서 내린 아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대성을 키웠다. 또한 대성의 전생의 어머니인 모량리 여인도 데려와 한 집에 살도록 하였다. 대성은 잘 자라나 경덕왕 때 제상을 지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절을 짓기로 했는데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하고 전세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 석굴암을 지었다. 신라 아사달과 아사녀 설화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시절이다. 부여의 아사달과 아사녀가 살고 있었다. 둘은 부부였다. 아사달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유명한 석공의 제자가 되어 어려서부터 돌을 깎고 다듬고 만지고 하여 성인이 되어서는 스승보다 더 유명한 석공이 되었다. 서라벌에서 한 관리가 찾아와 아사달님, 서라벌에 불국사라는 절을 짓는데 뜰에 탑을 세우려 합니다. 이 탑을 만들어 주시지요? 아사달님의 이름이 길이길이 남을 거에다. 아사달은 어마어마한 작품이 될 것 같은 탑을 만들 생각에 매료되어 탑 주조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아내 아사녀였다.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지만 탑을 만들 때 여자를 만나는 것은 부정하다 하여 금기시하였다. 안타깝지만 아사녀에게 짧은 이별을 고하고 아사녀는 부여에 남겨둔 채 서라벌로 떠났다. 다버탑을 먼저 완성한 후 석가탑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사녀에게 빨리 돌아갈 생각에 밤낮 없이 작업을 하였다. 아사녀는 몇 년이 지나도 남편 아사달이 돌아오지 않자 남편을 찾아 서라벌로 왔다. 남편을 찾아 불국사로 온 아사녀는 주지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스님, 남편이 이곳에서 탑을 만드는데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아, 아사다를 찾아오신 모양이군요. 네, 그렇사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탑이 완성된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탑이 완공되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영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아사녀는 영지 근처에 숙소를 정해서 탑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 영지에는 그림자가 비친다고 하는데 탑이 완성되면 탑이 비치겠지. 그때까지 참는 거야. 아사달도 아사녀 생각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며칠만 있으면. 탑이 완성되겠구나. 그럼 아사녀를 만날 수 있어. 하고 마지막까지 더욱 열심히 일했다. 영지의 탑이 비치기만을 기다리던 아사녀는 그날 밤 물속에 거꾸로 비친 석가탑을 보았다. 아사녀는 남편이 물속에 있는 거라 생각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사달은 석가탑을 완성하고 난 뒤 아사녀가 영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영지로 달려갔다. 물속에 비친 아사녀의 모습을 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후 사람들은 석가탑을 무영탑이라 불렀다. 탑의 그림자를 영지에 빠뜨려서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뜻이다. 때는 신라 제2대 남해왕 시절이다. 가야의 아진포 바닷가에 한 노파가 살고 있었다. 바다 쪽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리자 이상하게 생각하며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쳐다보자 커다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노파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다. 잘생긴 아기가 보물과 함께 누워 있었다. 며칠이 지나 아기가 말을 하였다. 저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용성국이라는 나라의 왕자입니다. 아버지는 함달파 왕인데 여인국의 왕녀를 왕비로 맞았지요. 왕비인 어머니께서는 7년간의 기도 끝에 임신을 하여 저를 낳았는데 알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스럽지 못하다 하며 버리라 명하였지요. 차마 버릴 수 없었던 어머니는 보물과 함께 나무 상자에 넣어 배에 실어 바다 위에 띄어보낸 것이지요. 노파는 아이를 거두어 석달해라 이름 짓고 정성껏 길렀다. 아이가 자라면서 용모가 출중하고 지략 또한 뛰어났다. 노파는 아이를 불러 한나라의 왕자이니 여기 머물지 말고 신라 땅으로 가서 큰 뜻을 펼쳐보도록 하여라. 석달에는 학문을 닦으며 풍수까지도 섭렵해서 풍수의 지식이 밝았다. 하루는 산에 올라 토암산 아래쪽의 땅을 보니 초승달 모양의 땅이 눈에 들어왔다. 그 땅에는 호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호공의 집에 들어가 오래된 쇠붙이와 타다 남은 숯을 땅 속에 파묻고 나왔다. 며칠 뒤 호공을 찾아가 이 집은 나의 조상님들이 대대로 살던 집이요. 이젠 집을 돌려주시오. 그게 무슨 말이요? 여긴 내 집이요. 석달해와 호공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서로 지려하지 않아 두 사람은 임금님께 누구의 말이 옳은가 판단해 주기를 바랬다. 석탈에는 무슨 근거로 여기가 너의 집이라 하느냐? 저의 조상님들은 대대로 대장장이셨는데 집의 땅을 파보면 쇠붙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임금이 신하를 시켜 집 곳곳을 파보게 하니 아니나 다를까 쇠붙이와 타다 남은 숯이 나왔다. 석탈의 말이 맞으니 원주인은 석탈의이구나. 허공은 집을 돌려주도록 하여라. 석달에는 호공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임금인 남해왕의 신임을 얻어 남해 차차홍의 딸 아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남해왕은 아들 유리에게 아들과 딸, 사위 가리지 말고 얻은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라. 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 유언에 따라 유리왕자는 석달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하려 하였다. 하지만 석달에는 유리 왕자님, 옛부터 덕이 많은 사람이 이에 수가 많다고 합니다. 저와 유리 왕자님이 떡을 깨물어 이에 수가 많은 사람이 임금이 되는 걸로 하시지요. 유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동시에 떡을 깨물었다. 떡에 남은 이자국은 유리가 더 많았다. 이리하여 유리가 제3대 왕이 되었다. 후일 석달의 집터는 신라 궁궐이 되었다.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올성이라 하였다. 상대등 기만이 헌안왕비를 만난 그날 저녁 기만은 김계명을 찾아갔다. 무엇이라 왕비가 청해 부인과 그 아기를 사사토록 한다는 말이요? 김계명이 놀라 물었다. 그렇소이다. 기만이 근심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신무왕 때부터 내려오는 밀지가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소? 밀지라니요? 신무왕이 장보고의 힘을 빌려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한다 약속을 해놓고는 그걸 지키지 못하자 자신의 목숨값으로 밀지를 적었다는 말이 있소이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소이다. 청해 부인의 목숨을 보전해주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를 어쩌나
그게 신무왕에서 문성왕에서 헌안왕으로 전해졌겠지요. 그럼 그 목숨을 앗아간 사람은 어찌 돼요? 그야 차명이지요. 계명, 나 좀 살려주시오. 왕비의 뜻을 거역할 수도 왕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지 않소.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김계명은 단둘이 있는 방을 살피며 귓속말로 콩당콩당 얘기했다. 그럼 자객을 뽑아서 아기를 성 밑으로 던져라 하고 유모가 그 밑에서 대기하여 아기를 받아서 멀리 도망을 가게 한다. 괜찮은 방법이요. 그리하겠소. 청해 부인은 어찌하면 되겠소? 청해 부인은 청해진 근처의 작은 암자로 보낼까오. 좋소이다. 상대 등 이제 내 차례요. 그 다음 왕위를 넘겨달라는 말입니까? 그렇소. 헌안왕은 딸이 둘이요. 나는 아들이 둘이요. 헌안왕의 서자는 이번 일로 이 세상에 없는 이가 될 것이니 왕위를 이을 아들도 없지 않소. 내 첫째 아들을 사위로 삼아 사위에게 왕위를 잇도록 해주시오. 왕비가 있어 내가 나서기는 그렇소이다. 그럼 동의한 걸로 믿고 헌안왕께 고하는 일은 내가 하리다. 알겠소. 이렇게 상대등 김왕과 김계명의 밀약이 완성되었다. 이들의 고인 운명은 22여 년 전으로 올라간다. 흥덕왕이 아들 없어 붕어하자 김재룡과 김균정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다 김균정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김재룡은 희강왕이 되었다. 이러한 희강왕의 아들이 김계명이고 김균정의 아들이 신무왕이었으니 후일에 있을 김계명의 아들 응념이 경문왕이 되는 것은 원수의 집안끼리 혼인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다. 장보고의 피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지를 지키기 위해 서로의 상황에 부합되게 맺은 밀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